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3년 2회차 기사 산업기사 실기시험 기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죠.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주관식 필답형 시험이 이제 앞으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래서 7월 22일 날 진행이 되죠. 그래서 오전 타임, 오후 타임 각각 나눠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종목 중에 정보 처리 산업기사 응시 지금 이제 예정자분들이 꽤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응시 예정자분들에게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만 시험 종료 후에 나중에 그 문제 복원 작업을 위해서 20문제 출제된 내용 제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 복원 작업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를 굳이 설명드리자면 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정보 처리 기능사와 그다음 정보 처리 산업기사, 정보 처리 기사 등급까지 이 종목별로 서로 그 출제된 문제가 등장하는 추후의 시험에 등장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네. 서로 왔다 갔다 해요. 여기 기능사에서 출제된 게 산업기사나 기사에서 나올 수 있고, 산업기사에서 출제된 게 기사 종목에서도 등장하고 기능사에서도 등장을 하고, 기사에서 출제된 게 산업기사나 기능사에서도 등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그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네. 왜냐면 해당 종목을 출제하는 출제위원분들이 3개 등급을 다 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들이 보통 문제 출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등장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복원 작업은 상당히 나중에 그 다음 회차에 진행되는 시험에 그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시고 문제 제보를 나중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좀 그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역시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한 번씩 언급을 하자면, 여러분들 이 정보 처리 기능사를 포함한 기능사, 제일 낮은 등급인 기능사를 포함한 정보 처리 산업기사나 이 정보 처리 기사 종목 3개 종목은 굉장히 필요한, 요즘에는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격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뭐 이유를 굳이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다용도가 있는데, 일단은 가장 크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소프트웨어 경력관리 시스템. 네. 여기에 이 해당 자격증들이 필수로 요구가 되고 있는 그런 법적인 조항이 있죠.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 알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 경력관리 시스템을 이제 여기다 입력을 하면, 자, 우리가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가 있죠. 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네, 뭐 개발자로 일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필수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제도 소개가 나와 있듯이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확인 제도를 현재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시행 중에 있죠. 그래서 정보 처리 분야의 기술 자격을 취득하거나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이 이것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경력 확인 제도는 경력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값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경력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서 개인의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네, 그래서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라는 이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련 근거법에 의거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절차나 서류는 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활동을 하려면 이에 따라 이걸 신청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의무조항이 약간 좀 적혀있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 법령 3가지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그 다음에 뭐 제24조, 그 다음 시행령 25조, 시행규칙 13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인정되는 자격증에 대한 어떤 그 정의가 있겠죠. 그래서 기술자 정의를 눌러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술자라고 하는 사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 분야의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조 제10호라고 이게 조항이 있죠. 여기에 보시면은 정보기술 분야가 있는데, 자,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이 자격증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단톡방이나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자격증, 이거 동영상 편집 관련된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 저도 아직 지금 필기는 합격해 놓은 상태로 실기는 나중에 이제 준비를 할 예정이 있는데, 이게 인정이 돼요.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격증이라고 봐야겠죠.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네. 이런 어떤 법적인 루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자격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식 자체는 되게 있으나 마나한 거다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법을 제대로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네. 법을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면은 절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게임 프로그래밍 전문가 자격증도 뭐 인정이 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된다. 단일 등급은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파워가 좀 더 이제 세질 만한 부분이 바로 기능사 등급인 거죠. 네, 정보기기 운영 기능사. 얘도 인정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그 라우터 설정하는 거 이게 리눅스 창 띄워가지고 막 우리 커맨드 입력해서 하는 작업 있죠. 작업형 시험 있는데, 물론 필기도 있습니다만. 이 정보기기 운영 기능사도 법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기술자라고 분류를 정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도 인정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1년에 시험이 한 3번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응시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원래 이제 용도는 이제 2가지 목적이죠. 이 소프트웨어 기술자로도 인정이 되지만 여기 적혀있는 지금 이 기능사 이상의 종목들,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여기 언급된 이 종목들은 원래 통신공사협회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있죠. 기술자 수첩 발급 목적으로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2가지 용도로 쓰이고 있는 측면이 가장 크게 드러나 있는 상황이라서 정보기기 운영기능사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좋은 자격증인 건 맞습니다. 그 다음 정보처리기능사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뭐 합격률 1%를 찍고 있는 완전 뭐 극과 극의 거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 가장 말이 많은데 어쨌든 얘도 일단은 법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범위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군입대 가산점 목적으로만 기능사를 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식견이 짧은 거예요. 법적인 이 조항을 제대로 안 둘러보신 분들입니다. 분명히 사이트에서 이렇게 법에서 정해놨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보처리 기능사를 그냥 취득하고 나서 에이 이거 뭐 써먹을 때가 뭐 군대 갈 때 말고는 뭐 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돼요. 항상 이렇게 정보 검색을 해가지고 이런 데에서도 이걸 써먹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이 정보 수집을 좀 하셔야 돼. 아시겠죠? 인정된다 그랬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자, 그 다음 산업기사. 산업기사 등급도 3종목이 인정이 되죠.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지금 현재 시험 기간이 이제 매번 다가올 때마다
정말로 이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특히 많은데, 예,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뭐 워낙에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니까, 예, 이거는 뭐 NCS 점수에서도 활용되고 가산점에서도 쓰이고, 뭐 징검다리 역할로 뭐 전기 산업기사를 준비하려고 이걸 취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통신공사 협회에서 요구하는 수첩 때문에 이걸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어떤 다용도로 쓰이는 자격증이다 보니까 응시하는 분들이 매년 꾸준히 나오고 있죠.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도 여기 기술자 이 협회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정보처리 산업기사. 네, 얘도 역시 인정이 되고 있죠. 네, 또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정보보안 산업기사도 인정되는데, 정보보안 자격증은 완전 뭐 저 극강의 난이도로 정평이 나 있죠. 예, 이걸 뭐 준비하는 사람들이 막 뭐 XX 거리면서 막 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하여튼 뭐 그런 자격증이죠. 인정이 됩니다. 통신공사협회에서도 최근에 추가가 됐죠. 예, 인정되는 자격증으로. 자, 그 다음 기사 등급입니다. 이제 저도 지금 산업기사까지는 가지고 있는데, 기사 등급은 저도 지금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진짜 이 산업기사에서 기사로 넘어가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모르겠어요. 남들은 대부분 뭐 거기서 거기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 제가 판단하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과목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담이 되거든요. 진짜요. 과목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건 진짜 공부하는 그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어요. 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사 등급은 저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가 이게 인정이 돼요. 네, 소프트웨어 기술자에서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처리 기사도 같이 인정을 해주고 있죠. 네. 정보보안 기사도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기술사 등급은 두 개가 있죠. 정보관리 기술사,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 문제 자체가 이 같은 계열 직군의 이게 자격증들이 여기 포진되어 있는 게 정보처리 기능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정보처리 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같은 정보기술 분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는 문제 출제를 권한을 가지신 분들이 이 컴퓨터 시스템 응용기술사를 보유하신 분들이 출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정보처리 계열 자격증 이 세 등급의 자격증은 여기에 정보관리 기술사를 보유하신 분이 출제위원으로 분명히 아마 인원이 포함돼서 문제 출제를 하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이 범위를 여러분들이 좀 눈에 익혀두실 필요가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뭐 따로 뭐 책상에다가 이걸 붙여놓고 나는 여기서 어떤 자격증을 준비할까 이렇게 또 계획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법조항에 의해서 이게 인정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죠.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에서 30일 이상 경력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다 경력 인정을 해주고 있다. 뭐 그런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사항도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게 뭐 개발 쪽 일하시는 분들은 이게 필수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뭐 나중에 관공서나 공공기관 입찰을 따내서 그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 작업을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경력관리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뭐 업계에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언급된 자격증들은 뭐 앞서 영상을 제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통신공사협회에서도 인정이 되고 있죠. 네, 여기에서도 인정이 되고 있죠. 이 협회 단체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자격 종목으로 취급을 하고 있죠. 안 들어가지냐? 이걸로 들어갈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 수첩, 경력자 수첩이나 여기 감리원 자격증 수첩 두 개 있죠. 두 개 각각 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는 요구사항 스펙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까 본 대로 정보처리 기능사 여기 있죠. 네, 그 다음 정보기기 운영기능사도 있고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그 다음 정보처리 산업기사, 네,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네, 정보처리 기사 쪽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자격증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나하나씩 준비를 해보시는 그런 루트를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내용 본론으로 되돌아와서 자, 이 정보처리 계열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항상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계획을. 무조건 주변 사람들이 기사 준비하세요 그런다고 해서 냅다 기사를 준비하면 그거는 너무나도 짧은 식견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느 등급을 준비할지는 본인 선택인데 나는 기본기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라고 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능사부터 천천히 단계별로 올라가는 것을 권합니다. 사실 제 그 문제 분석 영상을 이제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참 감사한 얘기긴 합니다만 제 문제 분석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은 게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순서대로 올라간 케이스거든요. 물론 이거를 같이 준비하긴 했어요. 산업기사 기사를 같이 응시를 준비하긴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특징이 뭐냐면은 기능사를 먼저 그 취득을 하고 나서 여기서 배웠던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기사까지 취득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케이스예요. 기능사가 기본기가 돼서 산업기사까지 합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발판이 됐던 단계를 경험했던 사례라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무조건 대부분 그러니까 그래요. 야, 무조건 기사 준비해라. 그건 너무 성의 없는 조언이고 정말 제대로 조언을 해주려면 저처럼 얘기해야죠. 자, 어느 등급을 준비하건 본인 선택인데 본인이 판단했을 때 자가 진단을 해서 이 기사는 너무 범위가 넓어. 야, 이거 좀 범위가 좀 그래도 좁은 편에 속하는 산업기사나 기능사를 먼저 같이 준비해볼까? 뭐 이런 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산업기사 기사가 시험 회차가 같이 진행되니까 두 개를 같이 준비해볼까? 이렇게 해본다든지 뭔가 내 역량에 맞게 처음에 자가진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자가진단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닌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라서 정말 여러분들 이 계획을 잘못 세우면은 이거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완전 막 그 줄줄이 계속 떨어지고 막 나중에 응시료 막 20만원, 30만원 깨지는 사례가 생겨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항상 처음에 첫 스타트를 할 때 나는 기능사부터 출발을 할까? 산업기사부터 출발할까? 뭔가 이런 거를 본인 스스로가 결정을 명확하게 잘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저는 그래서 항상 얘기합니다. 무조건 기사 등급 준비하지 말라고. 처음부터 냅다. 왜? 장수생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깝잖아. 그 기사만 냅다 준비하고 있으면 어떡해. 내가 기사를 무조건 합격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맞잖아.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겠어요? 같이 준비하라 이거지. 내가 약간 기사를 혹시나 합격을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산업기사만이라도 일단 챙기던지 기능사만이라도 좀 챙겨야겠다 라는 어떤 그런 다양한 경우의 수를 좀 시야를 넓게 보면서 고려를 하셔야 그래야 그나마 기능사 산업기사라도 챙기고 하는 거지. 냅다 그냥 이 기사 등급만 냅다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뭘 잘못한 거냐면 계획을 잘못 세운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해되셨죠? 진짜 그런 케이스로 지금 탈락돼서 뭐 3수, 4수, 5수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자격증이 20년도쯤에 개편이 돼서 기사 등급이랑 기능사는 20년도 개편을 했고 산업기사도 22년도에 개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이게 지금 현재 다 같은 NCS 기반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같은 주관식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건 장수생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를 하셔서 내가 적어도 좀 효율적으로 기사는 당장 못 챙기더라도 산업기사나 기능사만이라도 좀 챙겨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다방면으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서 이 시험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루트를 모르겠으면 꼭 주변에 아는 분한테 좀 조언을 구하세요. 물론 그 사람들은 10중8구 그러겠지. 야 무조건 기사다 이러겠지. 근데 그런 답변을 하는 사람들은 쓰레기 답변입니다. 그거는 그런 거에 여러분 고지고대로 믿고 행동하셨다가 진짜 장수생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라? 현명하게 본인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아니면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같이 준비하든지 아니면 등급을 좀 낮춰서라도 기능사부터라도 좀 준비를 하든지. 이해되셨죠? 예. 그런 융통성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20문제 보건 내용 꼭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주말에 이제 그 근무를 하나 알바 뛰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알바 근무 끝나고 나면 사실 알바 근무 끝나고 나서 저도 시험 보러 가야 돼요. 기사 시험 바로 보러 택시 타고 가야 돼요. 왜냐면 근무가 끝나는 시간대가 오전 9시라서 9시 반까지 입실인데 이 기사 등급 시험이 이번에 오전 타임으로 배정됐죠. 그래서 택시 타고 가야 됩니다. 30분 안에 도착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가야 되지만 아무튼 가서 저도 이제 시험 재밌게 응시할 거고요. 좀 즐기는 마인드로 저는 보려고. 왜냐면 예전에 이거 준비할 때도 그랬지만 저는 이건 되게 진짜 많이 떨어져 보기도 하면서 좀 재미있게 즐기면서 시험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즐기는 마음으로 시험을 보세요. 막 이거 뭐 준비하는 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이번에 떨어지면 이거 안 되는데 막 그런 물론 상황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마음을 좀 여유를 가지고 좀 그래도 재미있게 공부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좀 재미를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거에. 그럼 오히려 더 화병 나요. 그러니까 저처럼 즐긴다는 마인드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정보처리 산업기사 문제보고는 나중에 받을 거니까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